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국회에서 터졌습니다. 50대 일반 시민이 분노에 가득 찬 마음으로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을 향해서 신발 한 짝을 던졌습니다. 신발은 문재인의 수미터 앞에 떨어져서 문재인을 직접 맞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그리고 그가 나중에 경찰에게 붙잡혀서 울부짖듯 하는 절규, 나라를 망친 문재인을 자유대한민국에서 끌어내야 된다.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라는 절규와 분노, 개탄. 실정법 위반인지는 몰라도, 물론 실정법 위반이겠죠.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 그 50대 남자 전 씨의 행동은 정말 이제 이 나라 많은 국민의 마음을 대변을 하는 일종의 대리 행동, 대리 의식이었습니다. 그와 마음을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문재인이 저지른 죄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량한 마음을 거칠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황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증오의 감정을 별로 느끼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증오나 분노라는 것을 별로 이렇게 마음속에 가둬두고 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성을 거칠게 변화시킨 것. 아, 나에게도 이렇게 한 인간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나? 나에게도 이렇게 한 인간을 정말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고 분노를 느끼는 이런 속성이 나에게도 있었나? 라고 해서 스스로 놀라게 만드는 존재 문재인.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저 김진도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문재인이 많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해악과 죄과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남성은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방청석 입장 제한이 되지 않았더라면 원래대로 방청석에서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었더라면 방청석에서 신발을 던지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방청석에서 신발을 던졌더라면 정말이지 1966년 김두한 의원의 이 오물 투척 사건 이래, 그리고 이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투척, 최루가스 투척 사건 이래, 정말이지,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그거는 왜냐하면 두 사람의 행위는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대통령을 향해서, 원래 이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이 모욕감과 치욕스러움을 그 상대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던졌다는 것에서 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1966년 김두한 의원은 삼성그룹 산하 한국비료공업이 사칼린, 비료의 원료 사칼린을 밀수하는 이런 행태,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한 분노, 이런 걸로 인해서 국무위원석을 향해서 미리 비닐봉지 안에 담아간 오물을 투척했습니다. 그 일로 김두한은 의원직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신발을 던지는 행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2008년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한 지 5년 만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의 기자 한 사람이 신발 두 짝을 연달아 던졌습니다. 두 짝을. 부시가 이렇게 피해서 부시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라크 기자가 던진 것이죠. 당시 이라크 국민들을 포함한 아랍권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기자는 신발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정법을 위반을 해서 9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비록 실정법 위반이지만 저 분노의 신발, 저 정의의 신발, 저 자유의 신발, 표현의 자유, 자유의 신발, 저 자유의 신발이 왜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느끼게 하고 지지를 받게 되는가? 문재인은 왜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가? 제가 옆에 대표적인 것만 7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탁현민이 아주 영특하게, 간교하게 기획하는 탁현민의 쇼에 숨어서 자신은 마치 도덕군자, 성인군자, 무슨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위대한 대통령, 이런 걸로 이미지 메이킹 하면서 자신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은 겨우 1년에 한 번 합니다. 연도 기자회견. 그것도 사실 완전히 문벼천과 물개박수 언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한국 언론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연출하는 대부분이 홍보용 쇼입니다. 정말이지 국민이 듣고 싶은 문재인이 쩔쩔맬만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울산 공작 같은 것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회견이 이루어져도 어용 홍보쇼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친구, 자신이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거대한 권력이 개입을 했던 청와대와 정부와 이런 권력이, 경찰과 이런 권력이 개입을 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사건의 정신적인 주범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청와대 정무수석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그런 공작을 기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건의 정신적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뻔뻔한 것이지요. 국민을 거의 개돼지 수준으로 압니다. 제가 6번째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도덕과 법질서의 붕괴, 조국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 나라 도덕 의식의 붕괴, 대통령이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알지 않으면 조국 같은 인물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습니까? 네 번째, 가짜 평화, 가짜 뉴딜. 가짜 평화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가짜 뉴딜,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잔뜩 선전 홍보하는데, 이 재생에너지 산업, 태양열 발전 또는 풍력, 많은 경우 이 유럽과 중국 업체들의 배만 불려줍니다. 자,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원자력. 원자력은 죽이면서 진짜 그린 뉴딜을 하려면 지금 공사 계획을 취소한 신한울 3호기, 4호기만 재개를 해도 그린 뉴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얘기하는 뉴딜은 가짜 뉴딜입니다. 정작 필요한 뉴딜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이 환상적인 머릿속에 의식에 사로잡힌 탈원전,
자, 그리고 7번에 제가 명기한 참모들의 부동산 투기. 아무리 부동산 정책 뭐 부침값 잡겠다고 해도 자기 바로 밑에 있었던 이 자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 바로 밑에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이 10억 넘게 특혜 대출을 받아서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빌딩을 사서 투기를 했던 사건. 그런 사람을 버젓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줬던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이 믿겠습니까? 제가 5번째 얘기한 역사에 대한 폐해류는 제가 하도 여러 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거의 암기할 수준이 됐을 겁니다. 분노의 신발, 정의의 신발, 자유의 신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